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원장입니다. 이원장이 드리는 다솜요양복지TV 제27강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앞서 먼저 여러분에게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는 이원장의 영상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자,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행도끼 보겠습니다. 선 자세에서 균형 잡기. 요 문제가 어떤 형식으로 나오냐면요. 의자나 손잡이를 한 손으로 잡고 약 3분간 서 있도록 연습시킨다. 요것은 보행도끼에서 무슨 운동을 하는 것인가 물어보는 경우가 있어요. 답이 뭐다? 선 자세에서 균형 잡기다. 요 1번 있잖아요. 1번 꼭 알고 계셔야 돼요. 다음 3번 볼까요? 3번. 2번은 별 사항이 없습니다. 서 있는 상태에서 동작이 가능했어요. 서 있는 동작이 가능할 때 어떻게 해야 된가? 여러분 못말 때 못마는 경우 못마는 것은 이런 것은 있잖아요. 문제 출제 유형입니다. 전후좌우로 천천히 제자리 걸음을 해서 균형을 잡는다. 이렇게 나와요. 서 있는 상태가 가능한데 서 있는 상태 가능할 때 어떻게 운동해야 되는가? 전후좌우로 천천히 제자리 걸음을 해서 균형을 잡는다. 이게 답이에요. 자, 보행 벨트 사용하기. 자, 여러분 보행 볼트는 허리에 묶는 겁니다. 허리 부분에 묶습니다. 자, 보행 전 벨트를 확인하고 대상자의 불편한 쪽에 쓴다. 자, 지지나 보조는 어디다고? 불편한 쪽. 꼭 알고 계셔야 돼요. 부축은 건강한 쪽. 자, 성인용 보행기 사용 돕기. 여러분 성인용 보행기가 시험 출제에 무조건 나옵니다. 이건 뭐 두 번 다시 재론할 필요가 없이 무조건 나온다는 거. 먼저 모든 복귀 연구는 사용하기 전에 점검을 해야 됩니다. 보행기도 마찬가지예요. 보행기 손잡이가 잘 돼 있는가, 고무받침이 달아있지 않았는가 확인하고 미끄러지지 않는 양말과 신발을 신도록 도와주고 대상자 앞에 보행기를 두고 잠금장치를 담근다. 여러분 잠금장치가 뭔지 알죠? 잠금장치가 보면은 위에가 있고 밖에가 있는 경우도 있어요. 보행기 높이 대상자의 팔꿈치 약 30도 각도로 구부려지게. 자, 높이는 둔부 높이 혹은 신발을 신었을 때는 어디다? 신발을 신었을 때는 손목 높이에요. 손목 높이. 꼭 알고 계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제 그림을 한번 봐볼까요? 자, 보행기 사용 방법. 이제 보행기에 나와 있네요. 성인용 보행기가. 자, 요 각도가, 자, 보세요. 1번 보세요. 1번. 요 각도가 30에 30도라는 뜻이에요. 요 각도가. 자, 보행기 사용 방법. 양쪽 다리가 다 불편해 돼요. 그럴 때는 보행기 이동 순서는 먼저 보행기가 먼저 가고 나서 그다음에 한쪽 발, 아무 다리나 먼저 가면 됩니다. 한쪽 발, 그다음에 또 한쪽 다른 쪽 발. 이런 경우는 양쪽 다리가 다 불편한 경우예요. 실질적으로 여러분이 그 병원이나 이런 데 가보시면은 이분이 어느 쪽 다리가 불편한가 혹은 양쪽 다리가 불편한가 바로 알 수가 있어요. 자, 두 번째, 한쪽 다리가 약한 경우, 그럴 때는 보행기하고 약한 다리 같이 갑니다. 그리고 나서 다른 쪽 다리, 건강한 다리 가는 거예요.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거. 자, 약한 다리와 보행기 함께 앞으로 가고, 그 다음에 건강한 발. 이거 꼭 알고 계셔야 된다. 꼭 알고 계셔요. 다음 지팡이 이용 보행 도끼 지팡이 길이 결정 방법 볼까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30도 각도. 자, 지팡이 손잡이가 대상자 둔부 높이. 아까도 보행기도 둔부 높이죠? 이것도 마찬가지요. 신발 신고 있을 때 손목 높이. 보행기 보행 방법 볼까요? 고무받침이 달았는지 확인해야 되겠죠? 손잡이가 안전한지 확인해야 되고. 대상자 건강한 쪽으로 지팡이를 잡아야 되겠죠? 그 다음에 앞으로 15, 옆으로 15. 자, 이 말은 뭐냐고. 그림을 그려볼게요. 이렇게요. 자, 오른쪽 다리, 왼쪽 다리예요. 오른쪽 다리가 불편하면은 자, 요게 15cm. 요게 15cm. 여기가 지팡이 위치. 그 다음에 또 여기 15cm, 여기가 15cm. 지팡이 위치. 요 얘기입니다.
자, 왼쪽이 불편하면 오른쪽에 지팡이가 있어야 되죠. 오른쪽이 불편하면 왼쪽에 지팡이 있어야 되고, 그거 알고 계셔야 돼요. 자, 지팡이 이용 보행 방법. 앞에서 보조하기. 지팡이를 쥐지 않는 쪽에서, 자, 지팡이를 쥐지 않는 쪽. 그러니까 이쪽이 뭐예요? 불편한 쪽이잖아요. 불편한 쪽에 대상자의 겨드랑이에 손을 넣고 지지한다. 뒤에서 보조하기. 뒤에서 한쪽은 허리, 한쪽은 어깨. 한 손은 허리, 한 손은 어깨예요. 지팡이를 이용하여 오를 때요. 요것도 필수적으로 자주 나와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항시 계단을 올라갈 때 어딜 향해 갈까요? 이게 정상이에요, 정상. 올라갈 때 정상을 향해 간다. 내려갈 때는 어떻게 한다. 자, 그래서 지팡이 짚고 어디를 가요? 여기 어르신이 정상을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올라갈 때는 지팡이 정상적인 다리, 불편한 다리. 자, 내려갈 때는 여러분 내려갈 때 어떻게 해요? 다 불편해, 다 불편해. 그러니까 산에 가면 등산하다 내려오실 때 불편한 분은 어떻게 내려와요? 옆으로 내려오거나 뒤로 내려옵니다. 앞으로 내려오면 불편하기 때문에. 그런데 먼저 내려온 다리가 불편해요. 자, 내려올 때 먼저 내려온 다리가 불편합니다. 그래서 지팡이, 불편한 다리, 건강한 다리. 내려올 때는 다 불편해. 내려올 때는 다 불편해요. 올라갈 때는 정상을 향해 간다. 여러분 계단을 올라가거나 비탈진 길을 올라가거나 비탈진 길을 내려오거나 똑같은 말입니다. 전번에 34회 시험 보기 전에 바로 전날에 이걸 제가 한번 얘기를 해줬거든요. 이건 내가 출제 위험이 이거 내겠다. 이거 바로 나와버렸어요. 내리막길이요. 그래서 이것 때도 올라갈 때도 지팡이 정상적인 발, 불편한 발. 내려갈 때 지팡이 불편한 발, 건강한 발. 평지도 마찬가지예요. 지팡이 불편한 발, 건강한 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예요? 버스를 탈 때는 올라가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똑같아요. 또 그 다음에 엘리베이터 탈 때는 평지, 지하철 탈 때는 평지, 그죠? 열차를 탈 때는 계단이 있다는 얘기고 똑같은 말이에요. 그 다음에 턱 있는 문을 넘어갈 때는 지팡이, 불편한 다리, 건강한 다리. 아시겠죠? 이것도 한 번도 안 나왔는데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자, 이송도끼 보겠습니다. 이송도끼는 무리하게 혼자서 하는 것보다 다른 2인이 도와주는 게 좋아요. 자, 볼까요? 외상이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 다음에 외상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외상이 없는 경우는 여러분 어떻게 해요? 한쪽 발에 힘을 주어 균등하게 힘을 주어 등을 걸게 펴고 무릎을 굽힌다. 야, 다른 대상자 쪽으로 바짝 붙어서 손 전체를 이용한다. 요거 핵심이에요. 손 전체를 이용한다. 요 말은 뭐냐면 일종의 지지면을 넓히고, 자 볼까요? 지지면을 넓히고 무릎을 굽히고 허리를 편다. 이거 겁니다. 그러면은 물건을 최대한 바짝 붙인다. 그 다음에 또 3번 볼까요? 다른 쪽 발보다 약간 앞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요? 엇가지로 온다는 뜻이에요. 엇박자로 온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걸 알고 계셔야 돼요. 다음 외상이 의심되는 경우. 외상이 있대요. 외상이 있을 때는 함부로 움직이면 안 됩니다. 그게 오히려 더 2차 오히려 또 피해를 볼 수가 있어요. 척추 고정판을 대상자 옆에 두고 몸을 요양보호사 쪽으로. 어째요? 요양보호사는 돌리고자 하는 쪽에 섭니다. 볼까요? 자, 요양보호사 이쪽에 있어요. 여기는 어르신이야. 요양보호사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이쪽으로 돌려야죠. 그러니까 이쪽에 요양보호사 서 있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돌리고 나면 척추 고정판을 바짝 밀어넣는다는 뜻이에요. 척추 고정판 중앙에 대상자를 놓고 이쪽으로 이제 옮겼어요. 무릎과 손목과 엉덩이, 위팔을 순서로 묶는다. 3등분해서 묶는다. 무릎, 손목, 엉덩이, 위팔. 왜 무릎을 움직이지 못하게, 손목도 움직이지 못하게, 엉덩이 못 움직이게, 팔을 못 움직이게 이렇게 묶는 거예요. 1인 부축하기. 대상자의 손상되지 않는 쪽 어떻게 해요? 건강한 쪽.
부축은 어쪽에 되겠죠? 근간 쪽에 되겠잖아요. 그래서 손상되지 않는 쪽 팔을 요양보서 어깨 위에 걸쳐서 이송한다 이겁니다. 자, 감염 볼까요? 감염이 발생한 부위 증상 볼까요? 열감 있고 막 열이 나고 발작 막 가렵고 그런 뜻이죠. 통증 아프고 부종 붓고 삼출액 그 다음에 액이 나오잖아요. 삼출액 이런 증상이 있어요. 호흡기 감염 시 증상 볼까요? 인후통 목이 아프고 목구멍 얘기하는 거예요. 기침이 나오고 객담도 나오고 호흡곤란도 나오고. 그 다음에 요로 감염 시 어떤 증상이 나오는가 볼까요? 배뇨장애, 배뇨통, 소변색의 변화, 감염돼 있으니까 지금 뭐 몸이 안 좋다는 염증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잔뇨감이 있고 빈뇨도 생기고 이런 것들에 잘 또 감염 증상에 대해서 어느 계통의 무슨 감염이 있을 때는 어떻게 나타난다 증상 같은 게 나오기도 합니다. 자, 감염 예방 방법 손 씻기. 여러분 손 씻기는 가장 경제적이고 효과적인 감염 예방 방법이에요. 손 씻기만 잘해도 70%를 감염 예방한다고 합니다. 자, 1번 볼까요? 장갑을 착용하였더라도 반드시 손을 씻는다. 반드시 손을 씻는다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을 하고 나면 반드시 손을 씻어야 돼요. 그리고 또 우리 장교양이 서비스를 할 때는 반드시 일회용 장갑을 착용하는 게 좋습니다. 향균 액체 비누로 세정하는 것이 세균 감염 예방에 상당히 좋다 그래요. 고체 형태의 고형물, 고체 형태의 비누나 이런 것들은 세균 감염 위험성이 좀 있다고 합니다. 유황미 액체 비누를 사용하는 게 좋죠. 손바닥, 손등, 손가락 사이, 엄지손가락, 발톱등을 깨끗하게 씻는다. 그리고 나서 깨끗한 마른 수건으로 손의 물기를 제거한다. 이건 뭐 쉽습니다. 이런 것은. 자, 분비물 처리. 요 아까 손 씻기나 분비물 처리 해가지고 뭐 한 문제도 나오시기도 하고 틈틈이 나옵니다. 배설물을 만질 때는 반드시 장갑을 착용한다. 반드시. 오염된 세탁물은 장갑을 끼고 만져야 돼요. 그리고 나서 격리된 장소 따로 배출한다. 오염된 거하고 오염되지 않는 세탁물 같이 섞으면 안 되잖아요. 배설물이 묻은 우유나 물건은 따로 세탁하거나 씻는다. 그래야 되겠죠. 깨끗한 우유나 물건이 같이 씻으면 안 돼요. 혈액이나 체액이 묻을 때는 찬물로 먼저 닦고 나서 더운 물로 헹구면 잘 씻어집니다. 그러고 나서 필요시 소독도 한다. 장갑을 착용했더라도 물과 비누로 깨끗이 손을 씻는다. 이건 당연한 겁니다. 자, 대상자 위생관리 보겠습니다. 대상자는 피부관리에서 미생물 목욕구 있잖아요. 대상자 피부에 있는 미생물을 제거하기도 하고 뭐요? 혈액순환, 그 다음에 기분전환도 하기도 하고 또 뭐가 있을까요? 뭐 피부를 깨끗하게 하고 이런 경우도 있어요. 자, 침구와 옷을 깨끗하게 하고 위생적으로 관리한다. 맞죠? 요양보호사 위생관리. 매일 샤워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매일 샤워하거나 목욕을 하는 게 가장 좋고 가운이나 신발 깨끗하게 위생적으로 위생 세척을 한다. 필요시 보호장구를 착용하지만 일회용 보호장구를 착용한다. 아시겠죠? 일회용 보호장구는 버립니다. 반드시. 자, 흡입물품 관리. 흡입은 의료인이 실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절대 일반 요양보호사는 흡입 석션기 사용하면 안 돼요. 흡입기. 흡입이라는 것은 음압을 이용해 기도의 분비물이나 코와 입의 가래, 분비물을 제거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반드시 뭐 여러분들한테 시키면은 절차와 규정에 의해서 안 된다고 정확하게 얘기하셔야 돼요. 안 됩니다. 이거 의료인이 실시하는 겁니다. 잘못되면 의료법에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겠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아니면 가족들이 직접 해도 됩니다. 가족은 뭐 사고 나면 가족이 책임지니까. 자, 흡입병은 1인 1회 사용한다. 1일 1회 깨끗이 닦는다. 이 말은 뭐냐 그러면 사용할 때마다 깨끗이 씻는다는 얘기예요. 한번 사용한 카테터는 분비물이 빠지도록 물에 담가둡니다. 여러분 가래나 이런 거 뽑아내고 나면은 그 부인물이 카테터에 붙어버려요. 그래서 잘 씻어내리지 않아요. 그래서 고인 물에 딱 담가 놓으면은 그 분비물이 분리가 되기도 합니다. 카테터는 흐르는 물에 비벼 씻는다. 이제 담가놨으니까 비벼 씻으면 쏙 빠진다는 얘기예요. 15분 이상 끓인 후 쟁반에 널어서 그늘에 말린다. 반드시 그늘에 말려야 된다. 왜? 고무기이기 때문에.
고무를 햇빛에 말리면은 변형이 되기도 요즘 부식이 되기도 합니다.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27강. 자, 이제 막바지 도달했습니다. 여러분 27강, 28강, 뭐 29강 쭉 있을 텐데 여러분 강의 좋았다 생각하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는 이 원장이 영상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28강에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